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7일 밤 10시입니다. 요새 한국에서는 진실이란 말이 유행을 합니다. 어디를 가나 내가 진실 편에 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과 사실의 차이. 1980년대 초에 마당이란 잡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마당이란 잡지의 그 밑에 짤막한 캐치프레이즈가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아는 잡지였습니다.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아는 잡지. 광고 카피로는 상당히 고급입니다. 팩트와 트루스의 차이를 아는 잡지. 팩트와 트루스는 어떻게 다르냐면, 팩트는 단편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트루스, 진실은 온전한 겁니다.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완결된 모양으로 완성이 될 때 우리는 그걸 진실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죠. 어떤 은행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신문에 대문짝처럼 났어요. 그런데 재판정에 가보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이 은행장은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준 겁니다. 돌려준 거예요. 그 다음날 돌려주었어요. 근데 검찰은 돌려준 거는 알리지도 않고 받은 것만 언론에 공개를 한 거예요. 받은 것만 해도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팩트는 될지언정 트루스, 진실은 아니죠. 진실은 뭐냐? 돈을 받았다가 다음날 돌려줬다. 이렇게 해야 이게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은 좀 차이가 있는데, 요사이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그런 언론이 별로 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진범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범. 누구누구가 진범이다 해가지고 신문에 막 크게 났습니다. 진범은 진짜 범인이죠. 그럼 진짜를 빼면은 그냥 범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자기가 쓴 기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진짜 범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헌법 위반이죠. 범인이라고 할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야 그때부터 범인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피고인이에요. 또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입니다. 언론이 진범 잡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진범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참 진짜를 좋아합니다. 진짜 무슨 진짜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에 가짜가 많아요. 가짜라는 것은 거짓인데, 이 거짓말을 하면은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죄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기죄, 그 다음에는 무고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정죄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거짓말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발하는 거죠. 거짓말로 고발하면 그게 무고죄가 됩니다. 그리고 위정죄는 법정 같은 데 나가서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 위정죄가 됩니다. 이 위정죄, 그리고 무고죄, 사기죄, 이게 거짓말 범죄인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많은 편입니다. 특히 일본에 비하면 수백 배가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범죄 때문에 우리 경찰, 검찰이 바쁩니다. 그건 뭡니까? 사기죄가 많다. 사기꾼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되지만은 또한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건 뭐냐? 속는 사람도 많고 속이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할까, 친숙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에서 국민 평균 IQ가 제일 높고 가장 학력이 높은데 어떻게 속이는 사람과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냐? 그걸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쭉 관찰해 본 바로는 저희 결론은 이겁니다. 머리가 좋아서 속지 않습니다. 속는 사람 기준으로 합니다. 마음이 나빠서 속는 겁니다. 머리는 좋아도 마음이 나쁘면 속아요.
여기서 마음이 나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불만이 있을 때, 그 불만에 딱 불을 붙이는 거짓말을 하면 잘 속아요. 그 다음 컴플렉스가 있을 때입니다. 컴플렉스. 그 컴플렉스를 만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거짓말을 하면은 잘 속습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거짓말을 하면은 잘 속아요. 이 평상심이 있는 사람은 잘 안 속죠. 그런데 의외로 이 배운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또 배운 사람들이 잘 속여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배운 무식자라고 하는데, 우리 조갑제닷컴에서 이런 수첩을 내서 만들어서 가끔 선물도 합니다. 이런 수첩. 이런 수첩 5개를 만들었는데 그 수첩마다 뒤에 자그마하게 명언을 적어 넣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여러 수첩 중에 하나는 무슨 성공, 행복, 사랑 이런 주제인데, 이 수첩은 진실, 트루스입니다. 진실에 대한 명언을 모은 겁니다. 진실에 대한 명언을 모은 건데, 이걸 쭉 한번 읽어보니까 역시 명언에는 사람의 오래된 인류의 이 경험과 지혜가 축적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하트마 간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나는 절망할 때마다 역사 속에서 사랑과 진실이 늘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려고 한다. 짧은 시간 폭군과 살인자들이 이기는 척 보여도 결국은 무너졌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애쓰라. 사랑과 진실이 늘 이겼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은 사랑보다도 돈보다도 명성보다도 나에게 진실을 다오. 진실이 사랑, 돈, 명성보다 더 중요하다. 좌우 대결이 아니다. 이건 진실과 거짓의 대결이다 하는 말이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진실, 그 위에 정의, 그 위에 자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진실인가를 배워야 한다. 토마스 헉슬리. 어떤 사람이 그것을 위하여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스카 와일드입니다. 오스카 와일드. 목숨을 바쳤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실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모하게 목숨을 바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그에 고귀해지는데, 어떤 정오심을 위해서 또 뭐 자폭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그건 헛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말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하여 진실을 말할 것이다. 진실은 친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진실을 말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하여 진실을 말한다. 친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친구가. 덕은 반드시 친구가 있다. 뭐 이런 한자 용어가 있습니다. 니체의 말이 아주, 프리드리히 니체, 가장 위험한 진실의 적은 거짓말이 아니라 확신이다. 진실의 적은 확신이랍니다. 확신이 거짓말보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게 틀림없다 하는 이 확신이 나중에 보면은 거짓으로 드러나도 확신 때문에 거짓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거죠. 사랑이 없는 진실은 잔인하고, 진실이 없는 사랑은 위선이다. 즉 사랑과 진실이 같이 가야 된다. 워렌 W. 위어스비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나를 앞에서 항상 비추어주고 나를 기쁨으로 채워준 생각들은 선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진실이었다. 여기가 진선미네요. 우리가 미스 코리아를 뽑을 때 진선미 이렇게 뽑죠. 진선미. 진이 제일 앞입니다. 진선미. 편안한 것은 진실이란 증명이 될 수 없다. 진실은 자주 불편하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 있죠. 진실은 가끔은 과격하기도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진실은 결코 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가 믿는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되는 건 아니다. 누가 말했느냐?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를 쓴 톨스토이. 진실은 다수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우 몰려다니면서 소리친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되는 건 아니다. 진실은 진실로 독립해서 있는 것이다. 100대 1의 진실도 있다. 이거죠. 진실은 대의명분을 해치는 법이 없다. 마하트마 간디. 진실은 항상 아름다운 게 아니다. 진실을 갈구하는 자세가 아름다운 것이다. 진실은 불편할 수도 있다. 진실은 아플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진실이 꼭 계산, 통계 이런 걸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감성을 통해서 전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진실이다. 제임스 E. 파우스트라는 사람은 정직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 그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정직은 용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은 진실을 알고 그냥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거짓말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정직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보는 것은 믿는 것이지만 느끼는 것이 진실이 된다. 진실이 어떤 지능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영혼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진실은 절대로 순수하지 않고 좀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오스카 와일드, 영국 작가죠. 진실이 단순 명쾌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불편하기도 하고 복잡하다 이런 뜻입니다. 진실을 사랑하게 되면은 천국에서는 물론 이 땅에서도 보답을 받게 된다. 니체입니다. 이 진실을 말하다가 핍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안이 되네요. 진실을 말하면은 천국에 갈 필요도 없이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보답을 받게 된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제가 비교적 사실 진실을 이야기하다가 좌우 양쪽에서 욕먹은 경력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몇 등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손해를 보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손해를 봤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도 이번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가 거짓말이라고 규정하고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진실을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손해를 보고 있는 점이 있다고 해도 걱정할 게 없다. 언젠가는 보답이 온다. 니체입니다. 니체의 말. 위대한 철학자. 거짓말은 질주하지만 진실은 마라톤한다. 진실은 꾸준하게 멀리 간다는 겁니다. 가치 없는 인간에겐 진실을 말해줄 필요가 없다. 마크 트웨인, 미국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이다. 오스카 와일드가 아니라 조지 오웰입니다. 1984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동물농장을 쓴,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인용합니다. 진실은 그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토마스 풀러. 진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힘. 내가 진실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용기가 생깁니다. 용감해집니다. 진실한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평온하다. 셰익스피어. 진실을 말하는데 겸손한 것은 위선이다. 이 말도 참 좋네요. 진실을 말하는 데는 용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진실을 말할 때 겸손해가지고 쭈삣쭈삣하면은 그건 위선이란 거죠. 그래서 진실은 과격할 수가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니까요.
꾸미지 않고, 진실은 사랑해야 하고 잘못은 용서해야 한다. 볼테르입니다. 아름다움은 진실이고 진실은 바로 아름다움이다. 진선미가 하나라는 이야기죠. 진실을 말하고 싶을 때는 그들을 웃겨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을 죽이려 할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 유보르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행동은 말보다 진실을 잘 나타내게 마련이다. 거짓은 노예와 군주의 종교다. 진실은 자유로운 인간의 신이다. 막심 고리키. 진실이 신발을 찾을 때 거짓말은 이미 지구 반바퀴를 돈다. 거짓말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은 마라톤 한다. 저도 작금이 사태와 관련해서 명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말을 하나 남긴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실은 진통제가 아니다. 진통제를 쓰면은 진실과 직면해야 할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게 만들지만은 진통제가 끊어질 때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진실은 사람을 깨우는 각성제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